김영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좋은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공론화위원회도 공론화 절차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학교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공유를 한번 해볼 겁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고등학교는 이런 모습을 원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래서 대입제도가 이렇게 개편됐으면 좋겠다라는 방향과 이유를 얘기를 할 겁니다. 각자의 발표자가 2명이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어느 쪽부터 먼저? 7조요. 자, 7조요. 좋습니다. 어느 분이실까요? 자, 7조 발표자 누구 나와주세요. 자. 저는 7조 김세현입니다. 내 얼굴은 안 보여도 괜찮아요? 카메라 안 나와요? 저희가 꿈꾸는 학교의 이름은 일단 유토피아입니다. 저희가 꿈꾸는 학교에서는 특기를 세분화시키고 가족과 함께하며 바다처럼 평안하고 소수의 의견이 존중될 뿐만 아니라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적성 개발을 도와주는 언제 어디서나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의식을 불러주는 그리고 또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고 각자의 분야에서 뻗어나가는 학교를 꿈꿨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토피아 같은 학교를 이루기 위해서 과연 대입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봤고 결론적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교과목 증서를 통해 학생의 흥미와 관심으로 사회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먼저 주가 되어야 하며 또한 서울 지방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고등학교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사교육이 중요시되지 않으려면 고등학교 생활이 메인이 되어야 하고 또 대입제도 즉 수능보다는 고등학교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수시 확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시 확대를 한다면 고등학교 생활에 더 기반을 두어 방금 말씀드렸던 사교육의 비중이 줄어들고 또 학생들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겠죠. 또 가정 중심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성적 이외의 것으로 자신을 판단해달라는 학생들의 잠재 욕구가 반영된 것이 수시이기 때문에 수시를 더욱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시에는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에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도 정확한 기준을 대학에서 제시를 한다면 보다 형평성 논란이 사라지고 보다 더 수시를 믿고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수시는 어쨌든 간에 다양성과 전공 적합성을 고려한 대입제도이기 때문에 생기부 적성의 특정 기준을 적용한다면 더욱더 수시를 안전하고 믿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조 김규현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행복과 다양한 방향을 추구하는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그런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모습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또 목표를 가지고 화이팅!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학교 그리고 또 서로의 다양한 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토론을 하며 연구해보는 그런 학교 또 다음으로 가족 같은 화목한 분위기 또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가기 전에 둘이 화목한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다양한 색깔과 음식이 있어서 초반에 학교에 들어왔을 때 다양한 친구들과 모르는 친구들이 섞였고, 그다음 밑에 이건 다용도 그런 느낌인데 자신의 가진 재능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가진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 뭐 학교나 학급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맞췄을 때 하나의 길이 열렸을 때 다 같이 막 화목하고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더욱더 발전된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곧 재단이 사장님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일단 정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비율 균형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는데요. 정시에는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수자가 되게 많아요. 그쵸? 아시죠? 네, 모르시나 보네요. 재수자가 진짜 많아요. 제가 지금 고3이어서 아는데요. 재수자가 진짜 많아서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종합은 유형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둘을 구별해서 비율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뭔지 아시죠? 네, 모르시나 보네요. 일단 상대평가는 분별력을 줄 수 있다. 상대평가가 뭐냐면요, 여러분 영어 막 A, B, C, D 받는 거 말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컷 나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몇 점 이상이면 A가 아니라 몇 등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등수를 기준으로 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만약에 절대평가가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대학에서 아마 대부분 다 조금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뭐 봉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명문대, 뭐 서울 뭐 이런 분들은 다시 절대평가보다 다른 거를 또 만들어낼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꿈, 열정, 끼를 중심으로 하자.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좀 비슷한 말인데요. 성적만으로 능력을 다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쵸? 여러분이 입학 사정관이면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열정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개발해 주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학에 뭐 아무것도 뭐 전문 지식이 없으시고 진학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누가 자격증 한 50개 달고 대학 갑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조금 더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뜻에서 적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개성과 여유를 주제로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일단 개성으로 나눈 것의 사진을 보면은 첫 번째는 좀 더 다양한 방과 혹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개성 있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경쟁은로 협력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찾자라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그림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학교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유를 주제로 한 내용 한 4가지가 되는데 5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학교를 얘기했고, 두 번째 그림은 소통하는 학교, 세 번째 그림은 목표를 찾게 도와주는 학교, 네 번째는 많은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학교, 다섯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끝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원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 3개를 선정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최저 학력 유지. 이유는 학교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그 다음에 기초적이라고 생각되는 학습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세 번째 조금 더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시 수시 비율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수시와 정시의 다양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수시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세 번째는 수시가 공정하지 않다는 말이 현재 많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능 상대 평가가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로 동점자 수가 배출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몇몇 과목들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그 과목의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와 한국사가 지금 수능에서 절대평가인데, 그래서 영어가 원래 보통 국수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영어의 중요성이 요즘에 조금 떨어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 그러니까 학교의 시작은 스스로의 생각과 창의력을 질문과 토론을 통해 나누는 것이라고 했고, 그 나눔을 통해서 이제 개인이 가진 생각을 확장하고 알을 깨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힌 다음에 스스로가 하고 싶은 공부, 또 하고 싶은 생활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하는 학교 생활. 또 이렇게 여러 경험을 겪어보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싶은지 어느 것을 버리고 싶은지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하고 여는 문을 스스로 하는 것. 그리고 다음은 이게 진짜 힘들었는데 4차 산업혁명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미래에 대비해서
마지막은 캡스톤이라고 하는데 대학생 오빠가 알려줬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무거운 모자를 쓰는 거?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해요. 뭐 유종의 미를 거둬라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자율 그리고 능동 고등학교라고 해서 자능고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이라고 이름을 적었는데 어차피 우리 학생들끼리 있는 거니까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서울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울대학교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교 중에서 입학 사정관이 배치된 수가 가장 많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잘 시행하고 있는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는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힘든 건 공부도 아니고 학교 생활하면서 지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를 너무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좀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나눈 이야기였고 우리 조원들은 또 이제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별로 종합전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생기부를 꾸려내는 게 다르다. 그리고 목적 전치라고 써놨는데 활동을 하고 적는 건지 적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건지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대학에서 바라보는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라는 것도 기준이 애매하다라는 거 한 흐름의 이야기예요. 우선 절대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 시험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학업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인데 절대평가는 그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되게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절대평가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상대평가는 그 비율로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시행할 때보다 절대평가로 시행했을 때 우리 부담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거의 장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우선 그 맨 처음에 그 상대평가로 했을 때 그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정시 비율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수능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능이 가장 다른 각 학교의 내신에 비해서 수능은 모든 학교 학생들이 보는 거고 그래서 그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인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수시 편중 해소인데요. 현재 거의 60-70% 이상이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시가 정시에 비해서 학교별 편차도 되게 크고 그래가지고 그 한계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시 비율을 확대함으로 해서 가장 공정성 있게 대입 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기회 확대는 같은 맥락인데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기회 확대는 저희는 수시가 합격이 돼도 정시를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그리고 꿈꾸는 학교를 스쿨 더하기 유토피아라고 해서 스쿨피아라고 정했고요. 네, 먼저 중학생들은 거의 8시간, 7시간, 8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고등학생은 거의 하루 종일 학교에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밝고 아름답고 가고 싶은 학교, 자유롭고 편안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그리고 신나고 자유로운 그런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보다는 질, 즉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서로 도우면서 꿈을 실현하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이런 것을 옳고 그름보다는 그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조에서 나온 의견을 이렇게 정리해서 총 4가지로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나온 의견은 정시 비율의 확대입니다. 현재 정시의 비율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수시의 폐단 투명성 부족과 왜 떨어졌는지 자기 자신조차 모르는 그런 수시의 폐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시 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입니다. 내신하고 이런 거를 열심히 준비해도 결국 최종인 수능 최저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신 비교과 등의 노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수시는 수시답게, 정시는 정시답게 그렇게 하기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절대평가의 비중이 높으면은 저희가 수능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영어 절대평가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열등급 비중이 그 4%에 비해서 너무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수 전체가 절대평가가 되면은 변별력을 구별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질 거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 선호 교과를 많이 들을 수 있게 교과 영역별 단위수를 평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국어나 이런 주요 교과에만 집중해서 주요 교과는 일주일에 4번, 5번은 듣지만 중요하지 않은 교과는 일주일에 1-2번밖에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요하지 않는 교과인데 자기가 희망하는 그 분야면은 많이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와 맞는 교과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과 영역별 단위수를 평준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기계공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태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한 이런 게 바로 학교식이라는 것에서는 일단 고등학교라는 게 경쟁을 기반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협동심이 없는 그런 생활이 평준화되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여 협동식이 높은 그런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 기준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올라왔어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경쟁을 없애고 그리고 경쟁이 없고 긴장성이 없는 편안한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색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학교 그리고 때론 다투더라도 함께 어울리며 꿀벌처럼 서로서로 돕는 하나의 공동체로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학교를 모두가 모두의 문을 찾아갈 수 있게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학교로 만들기 꿈을 열어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인데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보면 수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뤘는데요. 특성화고의 특별전형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먼저 나왔어요. 이 오빠가 특성화고인데요. 너무 그 특성화고에 대해서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경제적, 지역적으로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열심히 다니거나 비싼 강의를 듣거나 또는 문제를 계속 풀거나 그러면 조금 더 완화되는 게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에서 3년 내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정시는 사실 N수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시 비율이 작지만 거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N수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세특 비율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비율 확대까지 저희가 다뤘는데요. 사실 이 두 개가 서로 완전 상반되는 내용이라 저희는 싸우지 않고 두 개를 나눠봤습니다. 정시 비율 확대를 이야기한 이유는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습 위주가 아닌 불필요한 스펙을 요구하고 학생 능력 평가가 아닌 정보력 싸움이라고 생각했고요. 다음으로 정시의 상대평가를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의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고 절대평가 제도는 대학별 고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사실 등급으로 지금 따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절대평가가 된다면 등급이 아닌 또 점수를 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하는 교육을 적어봤는데요. 교육에 맞는 수능 과목 선택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재수 없는 학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내년부터 선택 과목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수능을 문과, 이과로 또 나눠서 보게 되거든요. 저희는 문과, 이과가 통합됐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우는 과목이 아닌 문과, 이과로 나누어진 과목을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새로운 분야의 특목고를 개설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수학, 기초과학 같은 분야를 위한 특목고 개설, 인재 발굴을 위해서 우리나라 과학, 수학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인했고 그 과목을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는 앞으로의 학교에 대하여 맥가이버 칼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방법처럼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많은 문이 그려진 이 다양하고 많은 문처럼 다양한 꿈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잠을 잘 수 있고 마사지를 받는 것처럼 편안한 학교가 된다면은 앞으로의 학생들이 꿀벌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얘기하기 편한 것부터 면접 점수의 1차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인데요. 1차는 서류인데 서류는 학생은 점수로만 보여준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아무리 면접을 잘 봐도 서류 점수가 낮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저희 조에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 역량 판단은 성적순이 아니고 성적순으로 하지 않고 역량 판단 프로그램 개설이라고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서류상 점수는 모두 비슷하고 비슷하지만 간절한 평가 방법이 간절함과 별개로 성적 낮은 사람은 기회가 박탈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대 상대평가인데요. 절대평가에서 첫 번째는 공부 시간을 줄이고 진로 고민 시간을 높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열된 경쟁과 위기 약화를 시킬 수 있다고 나왔고요. 세 번째는 자유학기제 효과를 높이는 것. 네 번째는 성적 낮은 아이들도 기회가 생긴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대평가에서 첫 번째는 비교적 어려운 과목에 인기가 없으니까 선택을 안 한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변별력이 높아지는 것과 난이도가 정말 어려운 시험이라면 상대평가가 나을 수가 있다고 저희 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고등학교를 카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는 최종적으로 다양성이라는 주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양성으로 이 종이를 꾸며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이 색연필처럼 다른 객체가 하나가 되어 어울리는 그런 다양성을 표현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또 이렇게 해외 휴양지처럼 밝은 분위기인 고등학교, 그 다음에 다양한 길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친구와 우정, 그리고 함께 성적도 같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그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되어 합쳐져서 미래를 갈수록 더 행복하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고등학교를 그려보았습니다. 네, 저희 사로는 총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현 제도를 유지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시 비율을 늘리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능은 절대평가로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를 개편하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현 제도를 유지하자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수시가 적합하다 했는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 다양한 로고 프로그램, 강의 프로그램 같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게 수시에 적합하지 않나. 두 번째로는 수능 절대평가는 변별력이 없음 이렇게 했고 전 쪽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은 절대평가를 하자 그랬는데요. 그 이유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그럼 통해서 더 수시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수업다운 수업을 할 수 있다. 채택을 위해서 좋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 수능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이 의미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건 게 수학 그래서 학문을 얼마나 이 학생이 닦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해야 상대평가보다는 수능에 더 취지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시 비율을 늘리자인데요. 그 이유는 먼저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신을 한 3.0 이렇게 찍어버리면
아 나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정시충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정시 비율을 확장으로 통해서 학생들의 기회 확장 이렇게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시는 N수생들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현 고등학생들의 정시 비율 확보 이런 걸 통해서 정시를 그나마 현 학생들이 이렇게 아 나는 기회가 아직도 있어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를 개편하자인데요. 면접 비율 강화 그래갖고 학교별 프로그램 편차도 있고 또 생기부 위주로 하라고 뉴스에도 자주 오락내리락하는 이슈인데요. 이걸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입학 사정관들이 아 얘는 어떤 학생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음으로써 더 대입에 더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론이 아닌 공론을 조사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인 만큼 저희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설문조사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발표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배움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입제도는 조금 더 학생들의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대입제도가 되고 또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대입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입제도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꿈과 끼가 있는데 그거를 성적 때문에 묻혀진 학생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꿈기 열정을 가진 학생들도 대학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